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부정 방정식.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는 뭐니 뭐니 해도 부정 방정식이 뭔가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많이 공부하지 않는 방정식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부정 방정식 사실 이제 시험이나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들어본 적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부정. 자, 저번 영상이었던 연립방정식의 부정과 불능에도 이제 부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부정은 바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냐면,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부정의 형태, 식이 사실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라고 했었죠. 식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식이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여서 풀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두 식이 똑같은 식이어서 식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가 부정의 형태라고 했었죠. 근데 그 부정 방정식,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데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부정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제곱의 제곱의 합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식이 하나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a가 0이고 b도 0이겠구나.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식이 미지수의 개수보다 부족한데 풀 수 있게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 이제 제곱들의 합의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부정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라서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경우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적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근을 좀 제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수 혹은 자연수근. 이런 정수나 자연수근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실수 전체의 범위가 아니라 불연속한 그런 수들의 한해서만 근을 찾아보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정수나 자연수 이런 조건을 준 다음에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딱 되면은 유일한 어떤 정수나 자연수를 특정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이게 부정 방정식이구나 알아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문제에서 정수 혹은 자연수 이런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정수다 A가 B 혹은 뭐 N, M 이런 애들이 정수 혹은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나온다면 이건 부정 방정식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부정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다가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한마디로 하면 노가다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노가 나냐면 대입을 해봐야 돼요. 식으로 깔끔하게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수를 대입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대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제 문제에서 자연수 혹은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네, 선생님, 뭐가 적당한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일단 아무거나 넣어보는 게 좋아요. 적당히를 모르겠다면 적당히를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넣어본다. 아무거나라는 건 계산하기 쉬운 것. 뭐가 계산하기 쉽냐면 이제 자연수 조건이라면 1이 제일 쉽겠죠. 그 다음에 1 해봤으면 2 한번 해보고 3 한번 해보고 계속 해보면 감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 1, 2, 3을 넣어봤더니 대충 이렇게 되니까 뭐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정수 조건일 때는 이제 0이 제일 쉽겠죠. 그 다음에 1, 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순서대로 대입을 해 가면서 역시 감이 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까다로워요. 멋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정방정식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생각만 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고 생각만 합니다. 근데 답은 안 나와요. 왜냐면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식이 모자라거든요. 부정방정식인 걸 알았다면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를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손을 바쁘게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부정방정식은 여기까지